되셨죠? 이선정까지만 좀 더 토론해 볼까요? 그래도 초선정 정도는 이제 쉽게 들어갔으니까 이선정 정도는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오신 분요. 저기요. 저기 이선정 얘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없고 내면의 색상을 열고 고요함이 지속되는 그런 정생 희락지라고 할 수 있고요. 단일함의 특징은 단일함의 특징이고 각관정렬이고요. 일신 후에 아기가 사라진 대충해서 그 저기 남편이나 알아먹을 것 같아. 아무도 이 세상에 알아먹을 사람이 없겠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총무님? 내면의 색상을 여의기 때문에요. 마음의 단일함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희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 여부는 각관 정멸을 하고 우리가 10결에서는 악의와 의심과 들뜸과 후회, 해태와 훔침을 이제 열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류과를 성취하게 되는 게 이선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요. 그 뒤에 보살님 한번 해보세요. 이선은 5개가 완전히 거둬지고 정상일이 다양한 희락이 모든 정상희락이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 각간이 정말 사띠가 여기서 이 단계 3선에서 각간 좀 이게서 계속 이어진 단계거든요. 특징이 그 정상희락이 다양한 희락이 뭐냐. 그 뒤에 보살님도 한번 해보세요. 초선정이 그 욕을 벗어나면서 생기는 희락이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는 내 내면에 그 어떤 색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선정에서는 그 내면의 색상을 여의면서 생기는 희락이 생기고 그거를 정생 희락지라고 하고 또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면의 색상을 여의면서 마음이 단일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없고 마음이 단일해지고 그러면서 정생이라게 생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단일해지면서 오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띠가 지속되는 거. 초선정에서 이선정 넘어갈 때 왜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요? 내 마음의 그 희락의 본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게 예전에는 욕을 없앰으로써 생긴 거라고 하지만 이선정에 갈 때는 그 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욕이 없어진 상태에서 생기는 희락, 기쁨이라 그러나 그러면서 자, 초선정에서 저기 그 희락에 이렇게 머무는 게 초선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초선정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 머물른 상태에서 이선정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거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정생희락이 아니라 이생희락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머물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머물고 있는 흠뻑 젖어 있는 이 희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머물고 있는 희락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욕을 버림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거예요. 그죠? 감각적 오욕과 불선법을 떨쳐버려서 생긴 것이 이 바탕이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생긴 그것으로부터 생긴 것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초선에서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시했잖아요. 감각적 오욕을 주시를 했죠. 그죠? 주시를 하다가 그거 딴짓 하다가 그거 하다가 딴짓 하다가 그거 하다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감각적 오욕을 다 떨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희락에다 머물러요. 희락에 머물면서 희락을 계속 주시하게 돼요. 감각적 오욕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희락에 계속 주시하게 돼요. 근데 감각적 오욕은 자기가 이렇게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희락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렇게 그거 할 때는 이제는 내가 딴짓을 안 해요. 딴짓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니까 세상에 다른 아무리 많은 유혹이나 아무리 좋은 것이나 행복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딴짓을 안 하게 돼요. 희락에 계속 주시하게 돼요. 대상이 희락에다가 이제 주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걸 지우기 위해서 감각적 오욕을 주시했지만 지금은 희락을 주시를 해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딴짓을 안 해요. 되셨어요? 그래서 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24시간 희락을 머물러 버려요. 되셨죠? 그래서 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희락을 계속 머물러요. 주시를 해요. 주시를 하면서 내가 희락에다가 머물러서 주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 희락이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림으로 해서 생긴 것이지 내가 색을 색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은 색을 색으로 보지만 내면 안에 있는 색에 대한 인식, 색상을 떨쳐버려요. 이거는 불필요한 거다 이거. 희락에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 변화는 왔죠. 초선정에서 이 초선정 이전에는 색을 욕으로 봤지만 욕을 가지고 색을 봤지만 초선정에서는 색을 색으로 봐요. 이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기지만 이 변화가 내가 머물고 있는 희락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지워버려요. 마음속에서.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거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희락에 조그마한 기여도 한 바가 없다. 비록 변하긴 변화했지만. 바깥에서는 색을 색으로 봐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색상, 색에 대한 생각을 지워 없애버려요. 그것을 지워 없애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예전에는 감각적 오욕을 지워 없애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대상에 대한 상들이 다 있거든요. 나무에 대한 상, 돈에 대한 상, 하늘에 대한 상, 색깔에 대한 상, 모든 거 다 있었단 말이에요. 소리에 대한 상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다 있는 중에서 감각적 오용만을 지워버렸다. 근데 지금은 내가 희락이 너무 좋아서 희락에 머물고 있는데 그 모든 색에 대한 상이 이 내가 머물고 있는 희락에 조그마한 기여도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색상들을 싹 지워버려요. 불필요하다 이거. 그게 희락에 계속 머물고 주시하고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색상을 싹 지워버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단순해져요. 무엇으로? 희락으로서 가득 차게 돼요. 희락으로서 단순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의 단일함. 무엇으로 단일해졌다? 희락에 의해서 단일해졌다. 왜? 마음속에 있는 색상들을 다 지워버렸다. 왜? 희락에 아무런 공여를 하지 않으니까,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더 단일하게 되고 어디로 단일하게 되면 희락에 더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희락에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다 걸거짓거리는 걸 다 지워버리니까 마음이 희락에 딱 단일하게 되어버려요. 희락 말고는 없어요. 마음속에서. 희락 말고 바깥 세상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거. 첫사랑의 이미지도 없어지고 자식에 대한 이미지도 없어지고 뭐도 다 없어진다 이 소리예요. 이상형도 다 없어지고 싹 없어진다 이거예요. 희락에만 딱 마음이 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져요. 단일하게 되면서 고요해져요. 됐죠? 그것에서 희락이 또 생겨요. 그것에서부터 희락이 다시 생겨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단일화가 되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그것에서부터 희락이 생기는데 이 희락은 아까 전에 생긴 것은 이생희락은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희락이라면은 이 마음이 단일하고 고요해서 생기는 이 희락은 이선정의 희락은 굉장히 다양한 희락이 막 생겨요. 찌릿찌릿한 것들이 막 생긴다 이 소리예요. 다양한 찌릿찌릿한 것들이 막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요. 다양한 희락에 머물러는 거예요. 그것을 정생희락이라 그래요. 정생희락에 머무는 것이 제2선정이에요. 그래서 제2선정의 특징은 각간정멸로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제2선정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음의 단일함, 확신, 그 다음에 희락 이 네 가지죠. 각관이 없어지고 각관 대신에 확신이 생겨요. 왜? 희락에 머물렀더니 더 다양한 희락이 확 생기니까 이거는 진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제2선정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다가 어떤 상태로 이렇게 변하고 그 변하는 과정에 무엇이 일어나서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띄엄띄엄 단어만 나열하면은 자세하게 자기하고 뭐 그렇게만 대화해도 다 알아먹는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갈 때 어떤 단계를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 단계를 어떻게 가서 머무는지 그 전 단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다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예,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색에 대한 상이 지워지는 그 얘기하고 무색계 유빈명색 하면서 그 명색이라는 그것이 지워지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유긴명색?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12연기에서 12연기에서 그 명색 할 때 그 색하고 그러니까 오온에 쌓인 그것이 지워지는 거하고 지금 이 선정에서 색의 상이 이렇게 지워진다 하는 거하고
그거는 구차 재정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이선정에서 마음 안의 색상만 이렇게 지우고 바깥에 있는 색상은 인정을 한 상태예요. 그건 아직 안 지워진 상태. 그래서 색상을 여겨가는 최초의 단계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명이 없어진다 하면은 12연계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죠? 무명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막바로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잖아요. 멸진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욕계에서도 탐진치 할 때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이해를 할 때, 그러면은 그 욕계에서 탐진치 할 때 치,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하고 12연계에서 맨 마지막 지분에 있는 어리석음이 없어진 거하고 이게 말로서는 똑같은데 언어로는 똑같은데 그런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욕계에서 없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세밀하게 미세한 것들이 없어지는 단계하고 없어지는 단계의 처음 단계하고 마지막 단계하고 중간 단계하고 다 그 차이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어떤 특징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특징인가. 그러면 그런 특징을 삼아서 설명을 하는데 다른 단계는 그러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변화 과정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안 돼요. 다른 과정들도 쭉 같이 이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됐어요? 감각적 욕망과 불순법을 떨쳐버리고 해서 그거를 차별을 하는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왜 항상 감각적 욕망이 앞에 나옵니까? 그게 관건이에요. 초선정에서는 그게 관건이에요. 저희 항상 그게 먼저 네. 우리가 생각하면 불순법이 먼저 와야 되고 관건이 감각적 오역이에요. 관건이에요. 이미 불순법은 되고 그게 제일 예. 불선법은 이미 떨어져 있는 감각적 오역이 들어오기 전에 찾으러 오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선정에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상태를 벗어나서 불선법을 다시 행해버리면 그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기만 고달프잖아요. 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오늘 단계 한번 보세요. 그 맨 끝에 지고집만 보이고 그 다음에 말 안 듣고 나쁜 친구 사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는 이런 단계부터 하나씩 없어서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선법계 7가지 그걸 다 또 단계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각적 오역을 파악하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는 지워 없애는 사념초 수행까지 왔어요. 그래서 초선정에 들어갔죠. 초선정에서 이선정 들어갔죠. 그죠? 그럼 3선정에 들어가죠. 4선정에 들어가죠. 5선정, 6선정, 7선정, 8선정 들어가죠. 그 다음에 멸진정 들어가면 할 일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단계 있잖아. 일어나지 않는 유익하고 건전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수법 얘기하실 때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는 상태를 일으키고 거짓말하지 않는 상태를 일으키는 게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유 얘기하실 때는 그릇된 견해를 지우고 다른 견해를 사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착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영위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좀 단계가 바뀌는데 제가 좀 잘못 이해했어요. 그거는 어휘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봐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행위를 지워버리잖아요. 이거 다 지워버리면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행위죠. 근데 이걸 이름을 따로 뭐 붙일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을 좋은 말 하는 거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다르죠. 다른 얘기죠. 얘기가 다르죠.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냥 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이게 되잖아요. 이걸 안 하는 상태를 일으켜라 이 소리잖아요. 그거 선법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부처님 가르침이 정밀해서 나쁜 것을 하지 않고 그다음 이쪽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바른 거를 네. 네. 그렇다면은 바른 거를 일으킬 때 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릇된 견해는 알겠는데 바른 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를 경우도 그럼 배워야죠. 그거 배워서 네. 내가 뭐 아는 것이다. 예, 배워야죠. 그래서 거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어나지 않는 유익한 것을 일으키는 게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지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있는 것을 지워 없애잖아요. 완전히 지워 없애면 그 상태가 바로 유익한 상태가 돼요. 상태가 된다. 그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으면 그건 이미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지금까지 뭐 술을 먹었다. 하루에 그냥 술을 안 먹은 날이 없다. 근데 오늘부터 술을 안 먹는다. 그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돼요. 그날부터. 그건 단순하잖아요. 되셨죠? 자, 아까 전에 초선정, 이선정 설명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같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소선정부터 타선정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봐요. 되셨죠? 네, 시작. 아니 비설신 오간으로 감지된 색상향 미촉을 착각하고 조작하면서 갖가지 분별상을 일으키며 이렇게 일으킨 분별상 속에서 또다시 아니 비설신으로 색상향 미촉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오욕 즉 감각적 오욕이다. 따라서 오욕으로 분별하는 일체 존재와 일체 의식이 모두 착각 환상 허구이다. 여기에 자라고 하는 의식과 모든 견해들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개념과 관념들도 이러한 본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욕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위하여 오욕에 의한 모순과 폐해를 있는 그대로 주시하여야 한다. 주시하여 알면 벗어난다. 주시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한다. 철저하게 주시하여 선명하게 알면 철저하고 분명하게 벗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주시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놓아버리기 쉬운데 이럴 때마다 다시 생각을 일으켜야 하고 주시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아버려지지 않게 고찰을 지속하여야 한다. 즉 사띠로 되돌아오도록 생각을 일으키 사띠가 끊어지지 않도록 고찰을 지속하는 것이 이것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즉 각관을 갖추는 것이다. 각관
오간을 갖추어 오욕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이욕이다. 이욕이되 욕계의 악법이나 불성법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완전히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아니 비설신 오간으로 감지된 색성량 미촉을 법으로 착각하고 조작하지 않으며 색성량 미촉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색으로 인식하는 색간색을 갖추게 되며 갖가지 분별상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이욕으로 발생되는 기쁨과 행박의 희락의 의식이 머물게 되는 이생희락지 초선정이 성취된다. 모든 욕으로부터 초연함에서 발생되는 기쁨으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모든 욕으로부터 더욱 조연해져서 고요하며 편안한 상태의 행복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생희락이다. 초선정의 성취력은 어느 정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후건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언어로 조잘거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초선정을 특정짓는 구성 요소가 된다. 이생희락의 욕을 의식에 기인한 것이지 욕을 떠나 색을 색으로 보 인식 대상으로서의 색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자각하면서 의식은 색을 떠나게 된다. 비록 바깥으로 색을 색으로 보지만 의식의 내면에서는 색을 떠나 색에 대한 상을 여의게 된다. 따라서 아니비설신 오간으로 감지된 색성량 미촉의 색을 버림으로 결국 아니비설신 오간을 벗어나고 내면에서 색에 대한 상을 버려 더욱 고요해지면서 오직 이생희락에 대한 일심을 이루게 되어 마음이 단일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 의하여 다양한 기쁨과 행복의 희락이 발생한다. 다양한 희락에 대한 상을 가지면서 여기에 의식이 머무는 정세희락이 제2선정이 성취된다. 마음이 더욱 고요하고 단일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기쁨과 행복으로 몸과 마음은 고요와 편안으로 흠뻑 적셔진다. 이것이 정생희락이다. 제2선정의 성취 여부는 각간 정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초선정과 달리 제2선정에서는 사띠가 이어졌다 떨어졌다 하지 않고 지속됨으로 사띠를 잊어버리거나 놓아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의 각간적 심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띠가 끊어짐없이 지속됨으로 각간이 정멸하고 각간이 정멸함으로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편안하여진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대로 범행자는 더욱 정진하게 되고 따라서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확신과 마음의 단일한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제2선정을 특징 짓는다. 정생이락에 머물면서 정생이락을 있는 그대로 주시한다. 이생이락으로부터 희락의 의식이 머물러 발생한 정생이락의 원인 희락을 갈망한 것이므로 이것은 일종의 희욕이 이러한 희욕을 버림으로써 의식이 더 이상 다양한 희락을 갈망하여 머물지 않게 된다. 내면으로 모든 다양한 희락을 버림으로 묘한 행복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묘한 행복의 의식이 머무는 이 묘락지의 제3선정이 성취된다. 희락에 대한 욕구를 버림으로 다양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다양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면서 묘한 행복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행복이지만 행복은 남아있으며 이러한 행복을 놈으로 느끼되 기쁨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평정이 일어난다. 이것은 제3선정에서 가장 거친 마음의 상태인 기쁨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정한 상태 스스로 일어나고 마음이 평정해지면서 선명한 알아차림이 더욱 뚜렷하여지는 사티가 확립된다. 기쁨이 사라짐으로 몸과 마음은 매우 이완되고 편안하고 고요하다. 오가는 이미 벗어났고 기쁨까지 사라짐으로 기쁨보다 거친 감각적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미세한 묘락 정도만 느낀다. 마음의 평정으로 선정 상태를 집착하지 않으며 선정 상태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 상태에 편안하고 쉽게 머문다. 제3선정의 성취 여부는 희심정멸로 나타나며 행복과 사티 그리고 평정이 제3선정을 특징 짓는다. 이 묘락에 머물면서 이 묘락을 있는 그대로 주시한다. 이 묘락은 정생이락을 버림으로 발생한 것이며 정생이락의 버림 희욕을 버림으로 발생한 것이며 희욕을 버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욕으로부터 떠나려는 욕인 것이다. 따라서 의식은 묘락조차 떠나 마음이 모든 종류의 욕과 미세한 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묘한 행복조차 사라짐으로 평정은 더욱 강화된다. 이미 기쁨이 사라졌으므로 이후의 느낌이 소멸되었음. 또한 묘락조차 사라짐으로 고락의 느낌도 소멸된다. 모든 욕과 모든 희우와 고락의 수가 소멸되어 시메타를 이루어 정정한 상태에서 강한 평정과 강한 염을 이루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사념청정지의 제4선정을 성취한다. 또한 의식은 묘락마저 떠남으로 내면의 어떠한 인식 대상도 얻게 된다. 내면의 인식 대상에 대한
상이 없게 되어 의식은 내면에 어디에도 머물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마음은 매우 고요하다. 제사선정의 성취 여부는 출입식 정별로 나타나 이것은 미세한 고락의 느낌조차 사라지는 상태에서 그것보다 거친 호흡의 느낌은 사라져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강한 사티와 강한 평정 그리고 마음의 고요가 제사선정을 특징 짓는다. 마음은 내면에 어떠한 인식 대상에 대한 상도욕도 없으므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동요되지 않아 움직임이 없는 부동심을 이룬다. 제사선정에서 내면의 인식 대상에 대한 상가욕이 사라지면서 인식은 자연스럽게 외면의 색을 주시한다. 제2선정에서는 내면의 색상을 버렸지만 제사선정에서 색으로부터의 희락을 갈구하는 욕 없이 외면의 색을 있는 그대로 주시한다. 희욕 없이 외면의 색을 주시하면서 생주이멸하는 색의 본질은 공간임을 명하게 알아차려 의식은 색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게 된다. 일체의 색에 대한 색상을 완전히 여의고 또한 어떠한 내적인 대상 및 외적인 대상까지도 있다는 생각이 없다. 따라서 일체의 색상이 없으므로 색성량 미촉도 없고 인식 대상도 없고 대상이 있다는 생각도 없으므로 아니 비설심도 없어 촉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갖가지 색을 분별하여 일으키는 상을 옹념하지 않는다. 색의 본질이자 장이 되는 공간 경계가 없어 무변하며 따라서 의식은 이러한 무변한 공간 인식 대상으로 삼아 무변한 공간을 주시하면서 모으는 공무변초의 제5선정인 공무변초정을 성취한다. 공무변초정의 성취 여부는 색상 정멸로 나타나며 이것은 색상을 갖는 순간에 공간에서 벗어나 색에 머물기 때문이다. 강한 평정과 마음의 지극한 고요가 공무변초정을 특징 짓는다. 이러한 특징은 공무변초정에서 멸친 전까지 모두 같다. 공무변초를 선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주시한다. 공무변초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무변초의 본질은 세계부재를 통하여 공무변초를 인식하며 공무변초에 머물고 있는 의식 자체이다. 무변한 공간에 머물던 무변한 의식이 무변한 공간의 본질 또는 장이 된다. 따라서 무변한 공간에 머물던 무변한 의식은 공무변초를 떠나서 무변한 의식에 의식이 머물고 있는 식무변초 제6선정인 식무변초정을 성취한다. 식무변초정에서 의식은 비로소 의식 자체를 인식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 식무변초정의 성취 여부는 공무변초 상정멸로 나타난다.
식무변초를 주시하면서 그 본질이 식무변초를 주시하는 의식 자체 힘을 반조하여 선명히 알아차린다. 주시하는 의식이 무변한 의식을 인식하는 것은 곧 의식이 의식 자체를 인식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것은 의식이 의식 있음 스스로 인정한 것뿐이다. 여기서 의식은 식무변초를 떠난다. 식무변초를 떠나는 의식 자체를 포함하여 색이든 의식이든 인식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상태의 의식에 머무는 무소유처의 제7선정인 무소유처정을 성취한 식무변초상 정멸로 무소유처정의 성취 여부가 나타난다. 무소유처를 주시한다. 내외에 어떠한 인식 대상도 있는 것이만임을 그리고 인식하려는 의식 자체도 인식 대상이 아님을 희미하려 차렸다. 이것은 무소유처의 본질로 어떠한 유상도 아님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없는 것인가? 만약 그 본질이 없는 것 중 무상이라면 어떻게 비유상임을 알아차렸고 무상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무상이 무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모순이다. 다시 표현하면 의식 없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무상도 아님을 알아차린다. 여기서 의식은 의식의 인식작용 자체에 치우침이 있음을 선명하게 알아차려서 무소유처를 완전히 떠난다. 유상도 부정하여 머물지 않고 무상도 부정하여 머무르지 않는 비유상 비무상처의 제8선정 비유상 비무상처정을 성취한다. 다시 표현하면 어떤 인식 대상도 의식도 있는 것은 없다는 상태의 의식을 벗어나 머물지 않고 무소유처를 벗어나 머물지 않는 의식 자체마저 벗어나 머물지 않는 상태가 된다. 즉 어떠한 의지함도 없고 머무름도 없는 상태가 된다. 어떤 인식 대상도 의식도 부정하여 머물지 않고 또한 어떤 인식 대상도 의식도 부정하는 의식마저 부정하여 머물지 않는 비상비비상처의 제8선정인 비상비비상처정을 성취한다. 제8선정의 성취 여부는 무소유처상 정멸로 나타난다. 되셨습니까? 뒤에 가니까 읽어도 이해가 좀 어렵죠. 무소유처상, 비상, 비비상처 이런 것들, 식무변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사유를 좀 더 깊이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제4선정까지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8 8번째 경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무리 고집이 세고 말 잘 안 듣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차례차례 불건전한 것을 지워 없애고 건전한 상태를 마음으로 일으키는 실천을 하고, 그리고 다시 불건전한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피해가고, 그리고 건전한 상태를 점점 증량시키고 강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불건전한 상태를 다시 지워 없애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아가요. 계속 향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 선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감각적 오욕을 딱 잡아서 그것을 지워 없애기 시작해요. 감각적 오욕이 있는 상태를 지워 없애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여인 상태를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감각적 오욕을 다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피해가요. 피해가는데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위로 향상해서 고귀한 상태로 계속 나아갔는데 거꾸로 가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을 일어나면 완전히 떨쳐버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불건전한 상태가 나오는데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잡는 순간 그 떨어져요. 다시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건전한 상태로 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불건전한 상태를 지우고 이것을 단계별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감각적 오욕의 불건전한 상태를 지워 없어요. 그리고 감각적 오욕을 여인 상태를 마음을 일으키는 실천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감각적 오욕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피해가요. 피해가서 감각적 오욕을 완전히 여인 상태를 정장시키고 강화시키면서 그것이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 희락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초선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2선정, 3선정, 4선정이에요. 초선정에 들어가면 희락이 생기죠. 그 희락에 계속 주시하면서 머물다 보면은 2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초선정에 안 들어가고 막바로 2선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초선정에서 생기는 희락에 주시하다가 2선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2선정에서 정생희락에 머물다가 정생희락을 주시하다가 제3선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들어가게 이렇게 선정이 단계별로 올라갈 때 정견과 정사유가 계속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3선정으로 들어가는데 제2선정을 거치지 않고 제3선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왜? 제2선정에서 생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3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수승한 이렇게 수행법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로서 막바로 중생이 부처가 된다. 막바로 깨닫는다.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먼 수행법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이 있는데 있다면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지 않은 잘못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단박에 한 단계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차저정이라고 구차스럽게 9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부처님의 허물이 생겨요. 그거는 그런 수행법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제8선정까지 해서 쭉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단계를 몰라서 그 단계를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못 가는 일은 없어요. 명료하죠? 수행법이 굉장히 명료하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마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거길 거야. 잡담하지 않는. 다른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네. 예, 또 본문을 맞추는 기회를 올렸습니다.